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컨디션 회복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관계나 혹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우리나라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이 올해 98세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이제 100살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살이 다 되신 노철학자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공황장애 여성의 사주를 풀이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의 남편 사주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3남 중 장남이고요. 자녀는 일남 일녀 두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삐걱거리긴 했는데 아직 잘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아내기가 좀 세거든요. 남자의 어머니 기세도 만만치 않은데 간섭이 심한 편이셔서 만날 때마다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얼굴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1년 전부터 왕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자 부모님은 10년 전 몇 억의 재산을 물려줄 정도로 잘 챙겨주시지만 지나친 사랑으로 인한 간섭으로 힘들어하네요. 이전에는 부부와 부동산 하다가 지금은 토목 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자의 운명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42살이에요. 아직 40대 초반에 팔팔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부인의 사주고요. 지금 이분의 사주 구성을 보면 을묘년, 기축월, 기사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넷, 그리고 금기운과 수기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요. 우리가 이 사주라는 것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사주가 있고 쉬운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여러분 수준에 맞는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사주도 분석을 하는데 어려운 사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요. 사주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이 좋은 사주. 이런 사주는 분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그 상대방에게 특별히 뭐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주 분석이 아주 쉬운 사주는요. 안 좋은 사주예요. 안 좋다는 얘기는 특징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안 좋은 사주가 사주 분석하기에 아주 쉬운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분 사주는 상당히 쉬운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우선 한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많구나. 1개, 2개, 3개, 4개. 월지 포함해서 4개가 토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2개가 있고요. 목기운이 2, 금기운과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기운이 토생금으로 여기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되고 수기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은 식신상관운과 재성운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장간을 봤을 때 수기운이 개수가 하나 있죠. 개수는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금기운이 여기 경금이 2개가 있습니다. 지장간까지 보니까 여기 이제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금기운과 수기운이 없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지장간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쬐끔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비견겁제가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비견겁제가 많다. 그러면 사람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는 것은 같이 사는 그 부부 입장에서도 그 자기 고집이 이제 셀 테니까 부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비견겁제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의 속성이 토국수로 재성운을 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극을 하는 게 한두 개 정도 되면 적당한데, 이렇게 네 개가 한꺼번에 극하면 부인이 재성운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재물복이나,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재성운이라는 게 재물과 여자를 나타내니까 재물복이나 여자복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 여자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수기운이 없잖아요. 수기운이라는 건 재성운이고,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과 여자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에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성운을 돈으로 계산했을 때, 돈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지장간 안에 있는 것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오히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이 재성운보다는 식신상간운이 약하다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걸 이제 여자운으로 봤을 때에는요, 여자운이 약한 거죠. 여자운이 이 사주왕국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 수기운이 약한데 비견겁제가 4개나 돼버리니까 이거에 한꺼번에 토국수로 수기운을 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이때가 병술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람의 결혼 정년기가, 이분은 대운수가 산데요.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언제라고 봐야겠어요? 24살서부터 33살이라고 봐야죠. 이 사이에 결혼을 하는 거, 결혼을 대부분 생각을 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사술원진살이죠. 24살서부터 33살까지가. 그러니까 한창 결혼할 나이에 원진살이 들어옵니다. 사주에 흘러가는 대운에서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사주 원국도 여자운이 안 좋은 데다가 한창 결혼할 나이에 흘러가는 대운도 안 좋으니까 여자운이 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부인을 보더라도 또 특징이 뚜렷하죠. 이분도 여기에 보시면 목기운이 4개나 돼요. 그러면서 일간인 간목이 갑경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비견겁제가 상당히 강하죠. 상당히 강하면서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금기운이, 이 금기운이 간성운이고 이게 남자 남편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이런 사주는 간살운잡 사주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살운잡이라는 것은 사주에 남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게 3개, 관이 3개 있을 때 전형적인 관살운잡이라고 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월지를 포함해서 2개잖아요. 그러면 이 월지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분처럼 월지를 포함해서 2개면 이걸 관살운잡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이분이 이쪽에 있는 관은 갑경충으로 깨지죠. 이쪽에 있는 관은 묘신 원진살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도 별로 남자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도 보세요. 이분이 이제 대운수가 사니까 이 여자분이 결혼을 한다면 언제쯤 결혼을 하겠어요? 24살서부터 33살, 이때 결혼하는 것이 가장 맞겠죠. 근데 이때에 이분은 진의 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사주 원국도 안 좋으면서, 남자운이 안 좋으면서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결혼 정년기에 남자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똑같이 배우자운이 안 좋다. 그러면서 그 결혼하는 시기에도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궁합만 맞으면 만사오케이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하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인간성도 안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딱 만났다고 해서 그 여자가 갖고 있던 결점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주 잘나고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막 그런데 그와 전혀 반대의 남자를 딱 데리고 와서 둘이 궁합이 잘 맞으니까 잘 살 거야.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사주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은 40대인데 만약에 이제 20대로 돌아가서 결혼하기 전에 20대 남녀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궁합을. 지금 그 두 사람의 궁합만 보면은요. 이 일주를 봤을 때 갑기합도 되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 목화토 수기운이 없는데 근데 두 분 다 또 수기운이 없죠. 이거는 참 약점이에요. 서로 없는 오행을 좀 채워주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두 분 다 수기운이 없다는 것은 약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미혼 남녀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혼을 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저한테 의뢰한 사람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쪽에서 저한테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이분은 사주가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그러면 최대한 이분에게 유리하게 사주가 좋은 사람, 좋은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는 안 좋으니까 탈락시켜야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 쪽에서 저한테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이 남자는 탈락시켜야겠죠. 최대한 이 여자분의 입장에 서서 이 여자분에게 유리하게끔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남자를 연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이제 42살이니까 내후년부터 갑신대운이 시작이 되고요. 개미대운, 이모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사주는 지금 일단 토기운이 안 들어오면 괜찮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화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갑신대운이나 개미대운이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운의 흐름도 두 분이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분도 기축대운인데 나쁘지 않죠. 그래서 두 분이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티격태격하고 요즘 남자분 표정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만은 쉽게 이혼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토목 관련 직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토기운이 잔뜩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되니까 이 자기 사주를 못 속이고 토목 관련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42세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배우자분의 사주도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주가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충국이 많다든가 삼형살이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주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특징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사주를 딱 보면서 이 사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다 파악하는 것. 이것이 사주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 운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식신상관운이 약하다는 점에서 건강 같은 것도 앞으로 주의해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40대 운하고 50대 운이 지금 당장의 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두 분이 그 서로 합심하셔가지고 노력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